이 와중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조현천이 스스로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대놓고 검찰이랑 딜이 끝났다는 거죠. 자, 이런 특종을 잘 잡아내는 JTBC 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심판을 앞두고 개헌 문건 작성을 지시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변호인을 통해 귀국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한 지 5년 만인데요. 검찰은 공항에서 바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한국으로 들어오기 유리한 시점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국 의사를 밝힌 날 국짐이 기밀 문건을 유출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송영무 국방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현천을 정보업무로 가볍게 빼주면서 요게 문재인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 사건으로 이걸 바꿔가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 의혹을 제기했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일종의 법적인 압박, 어디서 그 정보를 들었냐? 라고 하는 이유로 이상한 방식으로 이 사안을 꼬아가기 위해서 얘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근데 정말 진짜 전방위적으로 애쓰네요. 이재명 가족들 다 털고, 원전 문제 다 털고, 이제 이번에는 기밀 문건으로, 기무사 문건으로 해갖고 이걸 털고 오는 거예요. 지금 기무사 부활을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기무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조현천이거든요. 얘 잡아서 사법 처리를 솜방망이로 해놓고 나면 또 기무사를 부활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눈에 보이게 해. 근데 문제는 기무사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삼성의 종이었어요. 언제부터요? 옛날이라 하면? 옛날이라 하면 군사정권, 그러니까 박정희 죽고 난 다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기무사가 명맥을 유지를 하긴 했으나 눈에 띄는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삼성한테 알바를 받아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중론이 있는데요. 그 조직들이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기무사 정보는 사실은 삼성 비서실의 일종의 정보통이다. 심부름 업체다라고 하는 업계 찌라시가 있었죠. 근데 아마 근데 그 조현천이 계엄령 문건 사건이거든요. 네. 그때 2018년, 2017년이죠. 그때 계엄령 문건 사건이 터지고 이걸로 군사 반란 예비 음모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당합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을 갖고 안 잡았어요. 미 교포들이 제보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일부러 안 잡았어. LA 어디 심지어 주소까지 고발해줬는데 안 잡고 내비두고 있었거든요. 아니, 내란 음모, 군사 반란 예비 음모 이거는 사형일 텐데. 다 빼준다는 거지. 이걸 빼준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얘가 업무상 와. 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던 일이었고 이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 또 엉뚱한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 가까워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겠죠. 아니 결국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왜 어떻게 문재인 정부로 연결이 되지? 아까 아니, 송영무 장관도 이 그렇고. 부분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건 문재인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기소를 만들기 위해서 억지 수사, 짜맞추기 기소했다라는 식으로 엮어간다니까. 이 법무부가 어떤 부서인데?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지금 뭐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통일부 관련돼 갖고 법무부가 맡아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까지 선언을 했어요. 통일 비용 지급에 대한 법적인 자문과 그에 대한 타당성, 법제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즉 북한한테 얼마를 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줘야 되고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가를 법무부가 진행해갖고 앞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개선도 한동훈이가 맡아서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니까? 권영세는 모질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 댓글에도 보이는데 이거 해준다 해놓고 갑자기 잡아서 사용시키는 거야. 그러면 갑자기 한동훈이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야,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그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는 게 최은순도 그때
오긴 했지만 살살 해준다 그래. 그래 살살. 바로 출국 그러니까 입국할 때 바로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가만 놔뒀어. 하루 놔둔 거 해가지고 그 호텔에 가서 뭐 돈 찾고 뭐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뭐 네. 은행 정리 다 했다고 하지. 그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뒷감방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최순실? 최순실. 아 최은순이 아니구나. 그거 미래고. 최은순은 예. 여기 치매 걸려서 칠랄라 팔랄라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최순실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지금도 최순실 관련해갖고는 이 독일 정부에 10조 원 가까운 은행 계좌와 압류 자산이 다 있으니까 빨리 찾아가세요 그러는데 안 찾고 있는. 어쨌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몽땅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재명이 국정을 하고 있고, 한 달도 안 돼서 많은 걸 이재명이 국정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이재명 대통령만 되면 다 갈아엎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또 우리가 잊은 줄 알았던 주호영이 또다시 기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윤핵관을 내려놓기 싫었나 봐요. 국짐 권성동 등 윤핵관들이 차기 원내대표의 주호영을 무경선 추대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의 불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불출마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윤심을 내세우는 이들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호영 추대에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주호영 입장에서 내가 수행 현장까지 가서 사진도 찍고 그 일 개고생했는데 그 일당은 내놔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하루 만에, 일주일 만에 잘린 비대위원장이야. 나 이거 억울해? 응? 일당 제대로 안 쳐줬어. 어? 아니, 장재원을 시키지. 왜 굳이 또 주호영을 추대해? 장재원은 보라돌이 밀려났다니까.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밀려났어. 내가 볼 때. 아무튼 인물 더럽게 없는 거 맞고요. 네. 저는 뭐 주호영이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얘네들이랑 협치충들 없으니까 얘네들이랑 말 섞을 일 없거든.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쓰레기 같은 놈이 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뭐 골라봤자 거기서 거기지 뭐. 그죠? 혹시라도 제정신 박힌 놈이 와갖고 일단 그 안에 없어요. 없어요. 제정신 찾아보면 박히면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없어. 없어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1도 진짜 하나도 없어? 내가 네. 없습니다. 생각이 안 나네. 없습니다. 네. 자신 있게 없습니다. 없어. 없습니다. 진짜.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 제가 그 이론에 반박을 100명이나 있는데 있겠지 하고 쭉 한번 머리를 돌려봤습니다만 없어요. 없는 게 맞네요. 없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는 주호영 추대가 될 겁니다. 되겠죠. 네. 어차피 이 정도로 하는데 네. 안 되면 이상하잖아. 이 정도로 하는데 다른 놈이 예를 들어 어떤 놈이 나와서 내가 할게요 라고 나서는 순간 걔는 바로 그 다음날 뭐 장모비리 해갖고 검찰에 불려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누가 지금 있죠? 이용호 의원이라고. 용감한 사람이 하나 나왔군요. 네. 그분이 나와가지고 윤심이 실체가 없다 하면서 지금 주호영도 윤심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겁이 없거나 아니면 이분이 건희한테 줄을 댔거나 그렇겠네요.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자의 맨정신으로 백없이 이런 용감한 짓거리 못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신문을 보면은 이용호가 출사표를 내가지고 지금 이거 출사표 내는 바람에 주호영 추대가 무산이 됐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공적이네요. 네. 근데 이분 그때 예전에 저기 국민의당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 그 사람? 지금 이용호, 국민의힘 맞아요. 지역구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웃겨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나왔던 사람입니다. 맞다. 민주당 있다가. 야, 이제는 비대위원만 델다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원내대표까지 민주당 패모를 갖다가 바꿔 쓰려고 하는 그래 맞네. 민주당 있다가 무소속했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맞네. 무소속했다가 지금 국짐당으로 간 겁, 거죠. 그러니까 겁이 없지. 제 기억이 맞네요. 네. 국민의당 출신. 모르겠습니다. 이분 와, 이 사람 진짜 충격적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 내내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근무하였다. 정말 요즘 아무리 변절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소름. 변신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와, 소름. 야, 내가 보기에는 이제 조만간 또 털립니다. 네, 검찰한테 털릴 아니 뭐 거라고 이분은 생각되고요. 보니까 국민의힘 주류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뭐 뒤가 없잖아요. 그게 내가 보기에도 차기는 없다고 생각해서 뭔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서 임실에서 또다시 이 무소속으로라도 한번 정치적 재기를 노려보기 위해서 용감하게 한 건 쓴 게 아니냐 싶은데 조정훈 의원이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 야. 거죠. 박지현 뭐 이런 류 우리 내부에 조정훈이 있듯이 국집 내부에는 이용호가 있었군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냅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너는 바로 검찰에 불려가실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러가디 마디. 가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탈도 털리디 말디. 만용을 부렸다 한마디로 네,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네.